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팀당 한 40에서 42경기, 많게 치른 팀들이면 45경기 치른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간 결산을 또 해보고 넘어가야죠. 팀 간 순위표를 보면서 말이죠. 자, 보스턴 셀틱스가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 셀틱스는 상황이 굉장히 좋죠. 마커스 스마트가 지금 최근에 부상으로 몇 경기 빠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주축 선수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뛰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 완벽하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중심으로 아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입니다. 이 팀은 뭐 사실 끝까지 이 동부 1위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지난 시즌에 어떤 파이널까지 갔던 경험도 있고,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거기에 말콤 브록던 같은 추가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돼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전체 랭킹에서도, 전체 NBA 전체 순위에서도 1위를 지킬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도 13승 7패로 상당히 승률이 높아요. 자, 2위 브루클린 네츠인데요. 지금 악재를 만났죠. KD가 지금 MCL 부상 측면인데 쪽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주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크본 감독 성향상 최대한 빨리 듀란트를 복귀시키고 싶을 것 같지만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브루클린 네츠는 결국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케빈 듀란트가 브루클린 네츠를 이끌고 MVP를 받는 것을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였어서. 그런데 뭐 이참에 조금 푹 쉬고 돌아오는 것도,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최대한 4위권 안에만 진입을 할 수 있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보스턴 셀틱스와도 겨뤄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듀란트가 길게는 한 4주, 아주 길면 MCL 부상이 6주까지도 결장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해 보이지는 않고요. 4주 정도를 앞으로 결장을 한다면 한 12경기에서 15경기 정도를 결장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브루클린 네츠가 순위를 잘 유지를 해준다면 뭐 충분히 2, 3위권, 4위권 안에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듀란트의 부상 때문에.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지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죠. 지난번 직전 경기에서 이제 KD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말이죠. 자, 3위가 미러키 벅스인데 미러키 벅스가 막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토양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팀이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위 자리를 넘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들턴은 올 시즌 제대로 경기를 소화한 게 손에 꼽을 정도고요. 주루 할러데이나 야니스 안테토쿤보에게 꾸준한 휴식을 주고 있는 팀이죠. 부데놀저 감독의 주특기잖아요. 특징이죠.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1등을 위해서 이제 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룩 로페즈의 폼이 굉장히 좋고요. 바비 포르티스나 뭐 제본 카터, 그레이슨 앨런, 팻 코너튼, 그리고 최근에 좋은 폼 보여주고 있는 조 잉글스 같은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뎁스를 갖춰놓은 미러키 벅스이기 때문에 크리스 미들턴만 정규 시즌 안에 잘 돌아와 준다면, 그리고 주전들의 건강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이 팀도 플레이오프를 노려보는 팀이죠.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이죠. 자, 4위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여기까지가 이제 동부 4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최근에 몇 경기 빠지긴 했지만 건강하게 돌아왔고, 제임스 하든도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리스 막시도 몇 주 전에 돌아와서 건강을 슬슬 회복하고 있습니다. 디앤서니 멜튼이라든지 올 시즌 영입한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PJ 터커라든지.
토바야스 해리스도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느낌이고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토바야스 해리스고, 면면을 보면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필라델피아도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역시나 조엘 엠비드나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서는 관리가 좀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리시키지 않는 한에서 부상 없이 치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4번 시드를 차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4번 시드를 벗어나서 3위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2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야 되거든요. 4번 시드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1라운드에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4위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저력 충분히 있는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팀 중에 4, 5위 차지하는 팀들은 1라운드부터 박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 2위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르고 온 비교적 약체 팀들과 경기를 어드밴테이지를 갖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빅5 중에 4, 5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5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브루클린 네츠가 조금 관리를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지만은 않네요. 챔피언십을 노린다면 3위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도 수비 튼튼하죠. 제러드 앨런과 에반 모블리의 프론트 코트 수비력은 리그 최고고요. 도노반 미첼과 데리우스 갈랜드의 백코트에서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요. 롤플레이어들 캐리스 루버트라든지 오코로라든지 이런 여타 선수들, 그리고 리키 루비오가 이제 복귀를 슬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뎁스까지 갖춰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일단 도노반 미첼이라는 슈퍼 에이스, 클러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슈퍼스타를 영입을 한 캐벌리어스기 때문에 양보할 것 없습니다. 이 팀도 충분히 3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5강 밑으로는 이제 중위권 팀들이죠.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는 지금 이 6위를 경고해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부활한 줄리어스 랜들도 있지만 제일런 브런슨의 효과가 제일 크죠. 정말 FA 대박을 터트린 선수고요. 경기력에서도 뉴욕 닉스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쿠엔틴 그라임즈나 임마뉴엘 퀴클리 같은 선수들의 성장, 진짜 저는 탐 티보드 감독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혹사의 아이콘이고 수비 위주의 농구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망주를 잘 키워내고 에반 퍼니에라든지 이런 선수들 좀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배제시키고 팀의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게 됐습니다. 오비 토핀이나 지금 미첼 로빈슨도 최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프론트코트 수비에 힘을 더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줄리어스 랜들이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미첼 로빈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파울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도 올 시즌에 아주 재밌는 팀입니다. 자, 지금 7위 인디애나 페이서스인데 지금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목발을 짚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일스 터너도 조금 등 쪽, 허리 쪽 경련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이 팀은 내일 아침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큰 부상이면은 정말 뼈아픈 부상인 것이고요. 마일스 터너와 타이리스 할리버튼 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입니다. 이 두 선수 없이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경험을 조금 이제 해보나 싶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인디애나 페이서스 팬분들은 조금 이제 뉴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최근 또 건강하게 팀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타일러 히로 지금 몇 경기 빠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맥스 스트러스라든지 게이브 빈센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메우고 있어요. 베마 데바요도 올 시즌 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베마 아데바요의 수비력은 리그 최정상급이잖아요. 그리고 카일 라우리도 전성기에 비해서 득점력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팀을 잘 리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도 이제
주축 선수들의 어떤 나이, 특히나 지미 버틀러와 카일 라우리의 건강 문제, 자주 빠지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시즌 후반으로 접어드는 이 시즌 리그에서 과연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순위에 있을 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글쎄요, 높이가 너무 낮긴 해요. 베마데바요도 언더사이즈 빅맨이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팬 라일리 사장은 절대 리빌딩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성적 내야 되는 사장이에요. 자, 9위 애틀란타 호크스, 역시나 이 순위에 있으면 안 되는 팀인데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최근 10경기 3승 7패고요. 디존테 머레이가 아무래도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보다 공을 일단 적게 잡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미러키 벅스랑 경기를 했는데 트레이 형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기에서는 뭐 디존테 머레이가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강팀들을 만나면은 그런 수비에 많이 막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클린트 카펠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아요. 지금 오콩우와 존 콜린스가 꾸역꾸역 골밑을 지켜주고 있지만 아무리 운동 능력이 좋아도 피지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밑에 계속 리바운드를 많이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밑에서도 진퇴양난이고 트레이 형의 수비가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코트 쪽에서도 구멍이 조금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트레이 형이 뭐 자유투 많이 얻어내고 딥스리 꽂아 넣는다고 해도 수비에서 리바운드 단속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골밑 돌파를 허용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10위는 시카고 불스입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하긴 했는데 이 2연패가 다 더마 드로잔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경기는 더마 드로잔이 중간에 빠진 경기였고요. 드로잔이 다행히 데이투데이 부상입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드로잔이 복귀를 하면 아무래도 이 팀이 후반에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론조 볼은 언제 돌아올지 소식도 없습니다. 뭐 패트릭 윌리엄스라든지 코비 화이트라든지 아요도스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으면은 앞으로도 성장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어떻게든 드로잔, 부세비치, 라빈이 해줘야죠. 라빈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야투 효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후반에 반등을 한다면 시카고 불스도 어쨌거나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위입니다. 토론토 랩터즈입니다. 랩터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았죠. 지금도 돌고 있고요. 주전들을 많이 이제 파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토론토 랩터즈가 일단은 아직은 100기를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이즈로는 이 라인업 로스터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일단 빅맨을 너무 안 씁니다. 닉 너스 감독이. 이 답답해서 전 지난해까지는 토론토 랩터즈 닉 너스 감독을 좀 그래도 지지했거든요. 그래, 한번 본인의 고집대로 해봐라. 이 어떤 스몰볼도 아니고 빅볼도 아닌 이 애매한 어중간한 수비들 라인업으로 어떻게 되나. 근데 너무 체력적으로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주전 혹사가 너무 심하고요. 사이즈가 안 되는 선수들을 계속 빅맨으로 기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체력이 갈릴 수밖에 없죠. 이러다가 진짜 주축 벤플릿이나 시아캄, 아누노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랩터즈에는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오히려 워싱턴 위저즈는 좀 재밌는 팀이에요. 지금 브래들리 빌이 햄스트링으로 빠져 있고, 뭐 브래들리 빌은 올 시즌 내내 지금 뭐 골골대고 있습니다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어떻게 이 선수가 활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은 모양이고요. 뭐 몬테 모리스도 그냥 본인에게 바라는 느낌의 활약해주고 있고, 그리고 카일 쿠즈마는 어느덧 팀의 에이스, 공격 에이스 옵션으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뭐 데니엘 가포르드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포드는 뭐 오늘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주전으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원빅이 아닌 가포드와 포르징기스 투빅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파이브업을 찾은 것 같고요. 글쎄요, 플레이인 토너먼트 도전 정도 하는, 지금에서 잘 되면 플레이인 토너먼트 갈 수 있겠다. 근데 브래들리 빌이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은 에이스가 있어야 돼요. 13위 올랜도 매직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팀이에요. 저는 최근 이 하위권 팀들의 행보 중에 가장 재밌는 올랜도 매직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 경기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워리어스를 잡았죠.
일단 파울로 방케로, 마켈 펄츠 이 1픽 듀오죠. 파울로 방케로는 신인으로서 올 시즌 신인왕 거의 뭐 이름 다 새겨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볼볼이 지금 최근 5경기를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 아이작이 다음 주에 복귀를 한다 그래요. 물론 뭐 몸이 항상 안 좋은 선수들 때문에 많은 관리를 해줘야겠지만 아이작, 뭐 볼볼, 모 바그너 거기에 확고한 주전이 웬델 카터 주니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프란츠 바그너 거의 이제 리그 정상급 기복 없는 윙맨이 됐어요. 포워드가 됐어요. 거기에 마켈 펄츠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팀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물론 이 팀의 플레인 토너먼트 가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올 시즌 뭐 11위, 12위 뭐 요 정도 포지셔닝 하면서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샬롯 호네츠 두 팀 묶어서 가는데요. 답 없습니다. 지금 뭐 할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케이트 커닝햄 시즌 아웃 된 이후로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샤딕 베이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에는 라멜로 볼이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오래 결장하다가 나왔는데도 팀을 이제 높은 곳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고든 헤이워드도 계속 골골대고 있고 켈리 오브레 주니어도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맥다니엘스죠. 맥다니엘스 이 선수 성장하는 거 지켜보는 것 말고는 크게 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메이슨 플럼리의 점퍼 구경하는 것 말고는 샬롯 호네츠에게 그닥 경기 볼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이클 조던 구단주 힘내주세요. 자, 동부 컨퍼런스 중간 점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A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